오늘도 낙주매매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서설로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로봇 섹터를 맡고 계신 두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올해 로봇 섹터는 계속 성장을 할 것이고 주가도 우상향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에게 로봇 섹터를 계속 추적 관찰을 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눌렸다가 다시 가는 자리가 나올 때마다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보고 타점이 맞다고 생각이 되면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두 분을 만나 뵙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공감과 연대의식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은 무소의 뿔처럼 우직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란 결국 나 홀로 걸어가는 고독한 여정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간혹 뜻이 맞고 결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며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또한 인생의 즐거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크든 작든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교집합을 형성하며 교류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여하튼 올 한 해 우리 불개미 군단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크고 작은 모임을 계속 형성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우스입니다. 지난주에 만나 뵈었던 분이 추천해 주신 종목입니다. 최근 부분은 잘라냈습니다. 뉴스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및 로봇 전문 기업 제우스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49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88%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우스의 매출액은 5,1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2%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361억 원으로 122.1% 성장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은 반도체 장비 수주 증가와 디스플레이 로봇 사업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반도체 장비 부문에서는 배치 타입과 싱글 타입 장비 모두 수요가 증가했으며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용 로봇과 자체 개발 산업용 로봇 매출도 큰 폭으로 성장했다. HBM 생산에는 미세한 회로 패턴을 갖춘 웨이퍼를 세정하는 고도화된 세정 장비가 필수적이며 제우스는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맞춰 차세대 세정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제우스는 오랜 기간 축적된 세정 장비 기술력을 바탕으로 HBM 생산에 최적화된 세정 장비를 개발했다. HBM의 핵심 부품인 실리콘 관통 전극 TSV 세정에 특화된 장비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제우스의 세정 장비는 높은 정밀도와 생산성을 확보하여 HBM 제조사들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우스는 HBM 시장 성장에 힘입어 올해 HBM향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의 HBM 투자가 확대되면서 제우스의 세정 장비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제우스가 HBM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우스는 50년 이상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제우스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매엽식 웨이퍼 세정 장비, 디스플레이 열처리 장비 검사 장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업용 로봇과 프로세스 플러그 밸브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제우스는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주 잔고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 반도체 장비 개발 성공 및 기존 장비 납품 정상화 등의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용 로봇 부문에서도 화장품, 자원순환 플랫폼 등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며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제우스는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보통주 1주당 100원의 배당을 결정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우수한 기업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면 주가가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 초입을 잡아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제우스의 세정 장비는 독일이나 일본 장비에 크게 밀리지 않는 우수한 반도체 장비입니다. 작년에 전방 시장의 부진에도 이익이 크게 성장을 했으며 고객사들에게 첨단 패키징, 세정 장비를 본격 납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25년간 개발해온 로봇 사업에도 진심인 기업입니다. 처음에는 일본 로봇 업체인 산쿄의 디스플레이 공정용 로봇을 수입을 했습니다. 이제는 로봇 자체 제작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 바리스타 로봇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반송 로봇은 국내 장비사를 통해 해외 고객사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브랜드인 지어로우의 성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반도체 장비와 로봇 기업으로서 두 가지 상승 모멘텀을 가진 성장형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과대 낙폭이 나왔던 것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급반등을 했지만 테마선 돌파에 실패한 것이 보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테마선 돌파에 실패를 하자 다시 주가는 밑으로 흘렀습니다. 여기서도 테마선 돌파에 실패한 것이 보입니다. 테마선이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 볼벤이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볼벤이 바닥에 붙어 있다가 상승을 시작하면 좋은 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RSI에서도 추세선이 중심선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MACD에서도 영선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을 시작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노선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타닥하고 5일선을 올라탄 것도 보입니다. 낙주 매매란 과대 낙폭 후에 반등을 할 때 타점을 잡는 방식을 말합니다. 혹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할 때 타점을 잡는 것도 일종의 낙주 매매라 할 수 있습니다. 삼각수렴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 상향 돌파는 개미털기 구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포는 바닥권에서 주가를 상승시킬 때 반드시 개미들을 털고 갑니다. 그 개미털기 과정이 삼각수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과정에 중요 타점이 보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오일선이 깨진 후에 타닥하고 오일선을 회복한 자리입니다. 이후 오일선을 타고 가는 스파이더 패턴이 등장을 했습니다. 테마선을 돌파한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테마선을 돌파한 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가 이중 삼각수렴 상향 돌파 자리이기도 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테마선을 돌파한 후 바로 다음날 눌렸다가 다시 간 것이 보입니다. 이후에도 5일선을 깨지 않고 상승을 합니다. 12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볼벤 상한선을 돌파한 후 저항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항 라인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항 라인 하나를 돌파를 했지만 다음 저항 라인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돌파할 힘이 없어 보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과대 낙폭이 나왔습니다. 인위적인 개미털기 구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타닥하고 5일선을 회복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볼벤 하단선 그리고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앞에서 돌파를 하지 못했던 저항 라인을 돌파한 것이 보입니다. 돌파 후에 눌렸다가 반등을 하면서 삼각수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뀐 저지봐도 깨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치고 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타점을 잡기에 좋은 자리입니다. 위에 먹을 자리가 나온 것도 보입니다. 다음 저항 라인까지는 충분히 먹을 자리가 있습니다. 다음 저항 라인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할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이 라인에서 밀리면 매도하고 눌렸다가 다시 갈 때 잡으면 됩니다. 만일 돌파가 나온다면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콜마입니다. 월봉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던 종목입니다.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한국콜마는 유기자외선 차단제 및 무기자외선 차단제 성분을 결합한 복합체 원료를 선크림 제형 내에 안정화하는 UV 듀오 플러스 기술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 차단 방식에 따라 유기자차와 무기자차로 나뉜다. 유기자차는 피부에 흡수된 자외선을 열에너지로 변환해 방출하는 방식으로 피부가 하얘지는 백탁 현상이 적고 발림성이 좋다. 무기자차는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을 반사하는 방식으로 피부 자극이 적고 자외선 차단력이 뛰어난 반면 백탁 현상이 나타난다.
두 가지 메커니즘을 모두 적용한 혼합자차는 피부 자극을 줄인 무기자차와 부드럽게 발리는 유기자차의 장점만 살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성분 혼합 시 유기자차 성분이 제형 내 오일 성분과 응집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제품을 피부에 발랐을 때 자외선 차단 성분이 피부를 촘촘히 감싸지 못하고 자외선이 투과되는 빈 공간이 생기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 한국콜마는 이 같은 성분 응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무기자차 성분을 유기자차 성분이 코팅하듯 감싸는 신규 복합체 원료를 도입하고 이 원료를 제형 내에 고르게 분산시키는 UV 듀오 플러스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콜마는 복합자외선 차단제라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유무기 복합체로 이루어진 자외선 차단 물질을 포함하는 자외선 차단용 화장료 조성물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UV 듀오 플러스 기술을 적용한 선크림으로 자외선 차단 효능을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도 받았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국제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단순히 두 성분을 섞은 혼합자차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만 유기와 무기 성분을 완벽히 결합한 복합자외선 차단제는 전무하다며 UV 듀오 플러스 기술을 통해 다양한 선케어 제품을 개발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을 확대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선크림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8억 달러, 원화로 1조 원이 조금 넘었다. 미국, 중국 다음 가는 세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 세계 인구 1등인 인도나 이웃 국가인 일본보다도 국내에서 선크림이 많이 팔렸다. 그만큼 한국인이 선크림을 많이 사서 쓴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에선 피부 노화의 주범이 햇빛이란 인식이 커서 여자든 남자든 밖에 나갈 때 선크림을 바르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선크림 제조 강국이 되었다. 해외에서도 국내 제품이 인기가 좋다.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선 한국 선크림이 판매 1위를 휩쓸고 있을 정도이다. 조선미녀 스킨천사 같은 제품은 한국인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미국에선 꽤 많이 알려져 있다. 당연히 제품이 좋아서 선호를 받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한국의 선크림을 거의 한 회사가 대부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 회사가 바로 한국콜마이다. 남의 화장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화장품 ODM 업계에서 코스맥스와 함께 양대 산맥인 회사이다. 특히 선크림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국내 선크림 시장 점유율이 70에서 80%에 달할 정도이다. 한국콜마는 윤동환 회장이 1990년에 세운 한국 최초의 화장품 ODM 회사이다. 윤 회장은 대웅제약을 다니다가 화장품 제조 분야에서 빠르게 외주화가 진행될 것이란 판단을 하고 사업체를 꾸렸다. 하지만 돈도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화장품 제조를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손을 잡은 게 일본 콜마이다. 원래 윤 회장은 미국 콜마에서 화장품 제조 기술을 가져오려고 했다. 하지만 미국 콜마가 윤 회장의 사업 제안을 거절했고 윤 회장은 곧바로 일본으로 날아가 일본 콜마에 같은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을 일본 콜마가 받아들였다. 기술과 돈을 제공하기로 하고 회사 이름이 한국콜마가 되었다. 일본 콜마는 한국콜마 설립 초기에는 기술 교류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단순 주주로만 남아있다. 현재 일본 콜마는 한국콜마 지분 11.7%를 보유한 2대 주주이다. 또 한국콜마의 모기업인 콜마홀딩스의 지분도 7.2%도 보유하고 있다. 콜마란 이름은 2022년에 콜마홀딩스가 상표권을 사들여서 한국콜마가 온전히 사용하고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한국콜마가 전부 쓰고 있다. 현재 한국콜마는 화장품 제조뿐 아니라 화장품 용기 제조, 제약 사업도 함께하고 있다. 용기 제조는 한국콜마의 자회사인 연우란 회사가, 제약 사업은 HK이노엔이란 회사가 하고 있다. 전체 매출 비중은 작년 상반기 기준 화장품 ODM이 54%, 용기가 11%, 제약이 35%가량 된다. 여기서 화장품 ODM 사업만 따로 떼어서 다시 보면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미국, 캐나다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한국이 주력이다. 매출 기준 80%, 이익 기준 97%를 한국 본사에서 창출하고 있다. 한국 본사의 매출에서 선크림 비중은 약 30%이다. 나머지 70% 가운데 50%는 스킨케어, 20%는 메이크업이다. 주요 고객사는 중소형 인디 화장품 브랜드 회사들이고 조선미녀, 스킨천사도 그중 하나이다.
한국 콜마가 지금처럼 선크림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게 된 건 2020년 말의 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자외선 차단 지수인 SPF 허위 표기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었다. 한 유튜브 방송에서 선크림 20개의 SPF 검사 영상을 올렸는데 5개 브랜드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SPF 50 이상으로 표기해놓고 실제로는 30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SPF란 피부 표피층에 침투해서 홍반, 일광화상 등을 일으키는 자외선비를 얼마나 차단해주는지 나타낸 것이다. SPF 15는 피부에 침투하는 자외선비의 양이 15분의 1로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SPF 50이면 50분의 1이 된다. 허위 표기 논란이 불거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까지 나서서 검증을 했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크림 브랜드는 엄청 많아도 만들어주는 곳은 몇 곳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선크림뿐 아니라 화장품 대부분이 그렇다. 그런데 한국 콜마가 만들어준 브랜드 제품은 SPF 허위 표기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크림 브랜드 회사 입장에선 한국 콜마와 우선적으로 거래를 해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다. 기존 제조사와 관계를 끊고 한국 콜마로 달려가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폭증했다. 2021년 36% 수준이었던 선크림 한국 시장 점유율이 2022년 59%, 2023년 70%, 지난해 80%로 계속 올라간 이유이다. 일감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국 콜마의 한국 본사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어 110%까지 치솟았다. 경쟁사인 코스맥스나 CNC, 코스메카의 공장 가동률이 30에서 70%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일감이 한국 콜마로 몰린 것이다. 사실 가동률이 100%를 넘는다는 건 비정상적인 일이다. 사람도 하루 8시간 일하다가 12시간씩 일하면 효율이 확 떨어지는 것이 당연지사이다. 한국 콜마 공장 근로자가 야근, 특근을 해도 물량을 다 처리 못한다는 의미이다. 한국 콜마 주가도 선크림 주문에 반응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주가 평균을 내보면 2분기에 확 치솟고 3분기부터 내리막을 걷기 시작해서 4분기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투자자 입장에선 11월쯤 주식을 사서 들고 있다가 이듬해 6월쯤 팔면 된다는 인식이 생기기도 했다. 한국 콜마는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증시에서 부정적인 인식도 불식하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의 선크림 공장을 짓기로 했다. 사실 한국 콜마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2016년 인수한 공장이 이미 있고 또 인근 캐나다에도 공장이 있었다. 하지만 기존 미국 공장은 주로 색조를 하고 있고 캐나다 공장은 기초 화장품 위주로 만들고 있어서 선크림 전용 라인으로 하나 더 세우는 것이다. 사실 이 결정이 쉽진 않았다. 미국 공장 가동률은 50%를 밑돌고 캐나다 공장은 이보다 더 안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크림 주문이 워낙 많고 이게 또 미국이나 북미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어서 미국 전용 라인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미국 선크림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납품해야 할 물건의 생산 시간이 단축되어 추가 주문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물건 빨리 받고 싶어하는 브랜드 입장에선 주문을 더 낼 수 있는 것이다. 또 한국 본사 공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어 고객사를 늘리는 데도 유리하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기도 좋다. 미국에서 선크림 많이 파는 브랜드 입장에선 한국 콜마의 미국 공장을 활용하면 추가 관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 한국 콜마가 선크림을 잘 만든다고 해도 이게 다 팔릴 것인가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지만 우선은 긍정적이다. 지금 한국 선크림을 가장 많이 사주는 곳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다. 조선미녀의 맑은쌀 선크림은 아마존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때 거의 매년 1위를 하고 있다. 스킨천사의 히알루시카 워터핏 선세럼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이니스프리인 네오젠 같은 브랜드도 인기가 많다. 한국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 기능뿐만 아니라 수분 공급, 미백, 보습 같은 기능성 화장품 역할까지 한다. 또 여성분들은 화장을 더 빠르게 좋게 만들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은 강력하면서도 피부가 하얗게 되는 백탁 현상도 적다. 가격까지 저렴하다. 그래서 기존에 선크림을 잘 바르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사게 되는 효과도 있다. 회사는 이러한 이유로 시장 규모를 점점 더 키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 선크림 시장 규모는 2020년 77억 달러에서 4년 만인 지난해
115억 달러로 50%나 성장했다. 이 기간 코로나 사태가 있었지만 이걸 감안해도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은 확실한 것 같다. 올해 한국 콜마가 미국에서 생산한 선크림이 얼마나 많이 팔릴지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이상입니다. 올 한 해 화장품 섹터도 업황이 좋을 것이라 예상이 되어집니다. 작년처럼 북미에서 선전할 것이 기대되어지며 한알령이 해제가 되면 중국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것입니다. K뷰티의 기술력과 국제적인 인지도 역시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삼각수렴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월봉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월봉에서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올 때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작은 삼각수렴이 또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월봉에서도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올 때 타점을 잡아내면 틀림이 없습니다. 삼각수렴이 또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삼각수렴 상향 돌파는 나오지 않았지만 삼각수렴의 꼭지점까지 다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대 낙폭이 나온 것이 보입니다. 과대 낙폭 후에 타닥하고 21선 및 기준선을 올라타고 있습니다. 월봉에서도 과대 낙폭 후의 타닥자리는 좋은 타점이 됩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월봉에서 보았던 과대 낙폭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과대 낙폭 후에 서서히 반등을 합니다. 21선에 안착을 한 후 테마선에서 비비다가 테마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제가 이야기하는 비비고 타점입니다. 테마선에서 캔들들이 비비고 있습니다. 하지만 121선을 돌파하는데 실패한 것이 보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돌파에 실패하면 주가는 밑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볼베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선에서 비비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테마선 자체도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봉에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상향하는 종목이 눌림에서 반등을 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것이 눌림목 매매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중 삼각수렴도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중 삼각수렴 상향 돌파 이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알맥입니다. 뉴스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가 안정적인 알루미늄 압출제 공급망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알루미늄 압출제 전문 기업 알맥이 주목받고 있다. 알맥은 미국 상무부로부터 반덤핑 마진 0% 판정을 받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는 최고 376%의 덤핑 관세가 부과되면서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알맥이 미국 내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에게 더욱 중요한 공급처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와 멕시코산 알루미늄 제품도 추가 관세 적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새로운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다. SK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알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관세 조치가 알맥의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알맥은 이러한 변화를 발판 삼아 미국 현지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부터 엘라베마 공장에서 알루미늄 압출제를 직접 생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또한 미국 내 물류 공장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 알맥은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5년 압출 부문 예상 1,750억 원 중 57%가 미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관세 조치 속에서 알맥의 현지화 전략과 가격 경쟁력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언한 대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우리에게는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보편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기업들에게는 수혜가 더욱 클 것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한번 나왔습니다. 삼각수렴 상향 돌파 자리는 언제나 좋은 타점이 됩니다. 테마선을 돌파한 것도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기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바닥권에서 상승을 할 때 한 번에 치고 가지 않습니다. 주포놈은 반복해서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또 나왔습니다. 결국 이중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온 셈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됩니다. 삼각수렴이 또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또다시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삼각수렴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점을 높이며 우상향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치고 갈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게 메일을 주시는 분들을 다 만나 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일단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여력이 되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과도 차차 만남의 자리를 갖겠습니다. 여하튼 올 한 해 우리 불개미 군단이 정확한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